그냥 공부 안 해도 입찰할 수 있으면 왜 경매 사고가 나겠어요, 여러분. 자신이 뭘 모르는 것조차 모르고 입찰한 사람이 엄청나게 많더라라는 거예요. 욕심만 있고 대가를 치르지 않은 사람들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돈으로 치르게 되는 거죠. 자, 경매 권리 분석 진짜 안 배워도 되냐? 자, 경매 권리 분석을 안 해도 되는 물건인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눈은 있어야 되는데 그 정도도 없는 사람들이 입찰을 많이 하더라. 그리고 경매 권리 분석 학원 가서 배울 필요 없다, 유료 강의 필요 없다, 자기가 해주는 것만 해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강의를 하고 있더라는 이야기예요. 자,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경매 권리 분석 강의를 유튜브를 봤는데 진짜 말도 안 되는 걸 막 두서없이 막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조금 더 나아가서 공부를 해보자면 아까 물건과 채권이 있잖아요. 물건이 자기 원리를 주장을 하려면은 내가 이 순위에 이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걸 모든 사람이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 사람의 순위가 모든 사람이 인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은행 근저당입니다. 자, 은행 근저당 여기 보시면은 2005년에 4월 29일 날 대출 1억 8천만 원이 있고 2007년에 2월 28일에 1억 8천만 원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권리들은 언제 누가 얼마를 빌려줬는지를 누구나 알 수 있게 공시가 된 채권이기 때문에 그 순위가 굉장히 견고하고 자기 순위에 자기 돈을 받을 권리가 확고해요. 그래서 이렇게 날짜와 금액이 확실한 이런 물건들은 자신의 순위가 되면은 돈을 우선 받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제가 5억의 낙찰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중소기업은행이 먼저 1억 8천만 원을 받고요.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채권이 1억 8천만 원을 받아요. 그리고 돈이 남았잖아요. 그럼 5천만 원을 받고 제가 5억의 낙찰 받았으니까 한 요 정도까지 받고 없을 것 같아요. 이건 못 받습니다. 이거는 못 받아요. 그럼 억울하냐? 억울하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이 앞에 이 물건이 얼마짜리 물건인데 나의 앞에 줄 선 사람이 이만큼 있다는 것을 알았고 이 사람들이 돈을 다 받아야 자기가 받을 수 있는 것을 알면서도 빌려줬기 때문에 억울하지가 않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채권들은 돈을 받습니다. 임차인은요. 임차인은 전입신고를 빠르게 하면 대항력을 주는데 법원에서 돈을 받으려면은 자기 보증금이 얼마인지가 딱 정해져야 돼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날짜와 금액이 확정된 거거든요. 근데 임차인은 보증금이 바뀔 수가 있고 전입신고를 했을 때는 보증금이 얼마인지는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아서 자기의 금액을 확정하는 절차가 필요한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은 57억 5천만 원 대출인 거에 사람들이 많이 돈을 받으려고 줄을 섰습니다. 여기 보시면 손복심, 최소림, 예지영, 진세현, 이선미 이렇게 여러분들이 있는데 4천만 원, 1,500만 원, 1,200만 원 이래요. 자, 근데 이 사람들은 돈을 그냥 못 받은 거지 이 물건을 가지고 받을 권리가 있진 않아요. 근데 나한테 4천만 원 안 줬는데 이 사람이 강남에 사는 거예요. 강남 80평짜리에 살고 있어. 그래가지고 돈을 받고 싶은데 돈을 안 주네. 그래서 법원에 받을 돈 있는데 이 사람이 돈을 안 줘요. 그랬더니 찾아봤더니 재산이 있어. 이거 돈 받을 거 있는 거 맞아? 이렇게 확인을 하고 받을 거 있네. 일단은 이게 얼마인지 확정이 되는 그 판결을 받기 전에 일단 못 팔게 내가 요거 찜을 해놓을게 라고 해놓은 게 가압류예요. 그러면 가압류 해놓은 사람이 여기요 95명이나 있습니다. 이 95명이 돈을 어떻게 받냐 이거예요. 압류 빨리한 순으로 받냐. 여기 보시면 날짜가 막 비슷비슷해요. 그러면 이 사람 우선 변제권이 있으면 손복심 씨는 받고 최소림 씨는 못 받는 거예요. 이 뒤엔 못 받는 거예요. 억울하지 않아요? 가압류 빨리한 주고 막 선착순으로 줘요. 서로 얼마인지 사기를 누가 먼저 당했는지 알 수가 없는데 그래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돈을 어떻게 나눠주냐면은 순서대로 나눠주지 않고 사이좋게 비율대로 나눠주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모르면은 배당이 계산이 안 되시는 거거든요. 배당이 계산이 안 되면은 배당을 임차인이 받는 사건은 입찰을 못 한다고 봐야 됩니다. 자, 선순위 임차인이 3억이 있는데 내가 3억 5천에 낙찰받으면 임차인이 받겠구나. 확정일자 빠르고 전이 빠르니까 임차인이 받겠구나. 이거는 아주 큰 오산이에요. 자, 이 선순위 임차인의 배당에는 순위는 빠르지만 임차인 순위가 빨라도 예외적인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외가 엄청나게 많다. 그래서 초보가 그거를 배워서 할 수 있는 그 수준이 아닙니다. 예외가 많기 때문에. 자, 이게 그 사건이요. 자, 이 사건이 건물이 82평이니까 실제로 분양 면적 100평짜리 서초구에 있는 아파트인데, 이 아파트에 떵떵거리고 80평, 100평짜리 집에 살면서 내 돈 4천만 원을 안 갚아서 경매를 넣은 거예요. 근데 앞에 이제 채권이 57억이나 있어요. 낙찰 42억이 됐고요. 이 사람은 먼저 다 받고 순위가 넘어가거든요. 거의 못 받아요. 자, 우리는 경매 채권자가 되게 강자고 채무자가 약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이 경우에는 채권자들이 약자예요. 돈을 4천만 원을 못 받았는데 100평짜리 강남 아파트에서 떵떵거리고 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속상해요. 근데 95명이 그래요. 자, 우리는 어떤 프레임으로 경매를 봅니다. 되게 약자 거를 우리가 낙찰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약자인지 강자인지는 사건마다 다르다. 누가 강자인가는 사건마다 다르기 때문에 막 자기가 정의롭게 해가지고 경매 그 약자 물건을 가지고 막 수익을 보는 거 불이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저 4천만 원 못 받아서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좋게 갚아주면 경매 안 넣는데 안 주니까 지금 한 거잖아요. 근데도 못 받아. 경매를 넘겼는데도 못 받습니다. 자, 초보가 경매 공부를 요만큼만 해도 그냥 입찰표만 써도 입찰할 수 있는 물건은 경매에 총 6가지 케이스 중에서 2가지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보통은 소유자들이 담보대출을 받아서 자기가 살다가 경매 나온 경우가 가장 흔하기 때문에 소유자 점유가 많아요. 그래서 공부 안 하고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100% 안전하려면은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물건인지 없는 물건인지를 판단하는 지식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이 경우가 임차인이 없는 경우에요. 최선순위 설정이 1번이 있고요. 이 1번과 1번을 먼저 비교하는 거예요. 자, 이런 방식의 권리 분석은 제 무조건 수익 내는 실전 부동산 경매에 나오고요. 무조건 수익 내는 실전 부동산 경매에서는 케이스 3, 4 정도까지 입찰할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오늘 영상은 케이스 2까지만 입찰할 수 있게 해놨어요. 자, 2014년에 대출을 받았는데 임차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권리가 2개가 있는데 근저당 등기부에 기재된 권리만 있고 기재 안 된 권리가 없어. 그러니까 등기부만 문제 없으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임차인이 없고 따로 뭐 인수된다 이런 얘기가 없어. 그래서 그냥 시세조사하고 입찰하시면 되는 물건이에요. 시세조사하고 입찰표만 잘 쓰시면 되는 물건입니다. 근데도 실수하잖아요. 자, 이 경우에는 대출이 있어요. 대출이 2011년에 있습니다. 임차인이 2017년에 있어요. 그러면은 누가 빠릅니까? 대출이 빨라요. 은행이 대출을 해주고 나서 6년 있다 임차인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임차인은 대출이 있는 거를 알고도 들어왔구나. 그러니까 임차인이 억울하지는 않네. 그래서 낙찰자에게 자신의 보증금을 받든 못 받든 달라고 유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든 안 받든 낙찰자한테는 달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시세조사만 하고 입찰을 하시면 되는 물건입니다. 자, 따로 인수되는 권리, 여기 막 매각으로 소멸하지 아니하는 것 없음, 이렇게 돼 있는 물건. 요 2개는 경매에서 공부를 조금만 해도 입찰표만 잘 쓰고 시세조사만 해도 입찰할 수 있는 물건이에요. 자, 그런데 경매는 온갖 게 다 섞여 있어요, 여러분. 이게 초보 물건 이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게임을 하면은 내 수준에 맞게 상대방도 나오잖아요. 1단계면은 레벨이 쉽고 높으면 높은 게 나오는데 경매는 그냥 다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물건인지 없는 물건인지는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입찰을 많이 하더라는 얘기예요. 이 사건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오피스텔이고요. 3억짜리가 있는데 유찰이 많이 됐습니다. 유찰도 많이 내고 미납도 3번이나 있어요. 이 사람들 보증금을 다 잃었습니다. 이 사람은 3,100만 원에 보증금을 잃었고요. 이 사람은 600만 원, 이 사람도 600만 원. 앞 사람들이 이렇게 미납을 했으면 왜 그러지 하고 좀 더 봐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권리 분석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자, 이것도 있는데요. 누가 4억 1천에 감정된 거 5억에 낙찰을 받고 미납을 했어요. 보증금이 얼마였냐면은 4,100만 원이요. 권리 분석 잘못해서 이 사람 보증금을 잃었습니다. 왜일까요? 권리 분석을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자, 속초 KCC 스위첸. 자, 이것도 2억 5천만 원짜리를 감정을 했는데 3번이 미납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자기가 안다고 생각했으니까 입찰한 거예요.
자기가 이거 안다고 생각했으니까 입찰을 한 겁니다. 법원은 위험한 것을 낙찰자에게 숨기지 않습니다. 낙찰자에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조차도 알아보지 못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요, 여러분. 이 사람들 보증금 얼마 잃었어요? 이 사람은 2,500만 원, 이 사람은 3,500만 원, 이 사람 3,500만 원의 보증금을 잃었어요, 여러분. 합치면 얼마? 거의 1억 정도 됩니다. 무모한 그 경매 입찰자들이 진짜 최소한의 공부도 하지 않고 입찰을 해서 보증금을 1억씩 잃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아버지 집의 아들. 자, 소유자가 아버지인데 아들임 뭐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어요. 아, 내가 조사해봤더니까 임차인이 아니래, 아들이래. 그러고 편안하게 입찰. 아, 저 특수물건 해봤어요, 위장 입찰 해봤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재수가 좋아서 안 걸렸을 수 있지만 내가 아들이라고 조사를 해서 낙찰을 받았는데 계약서를 쓰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이거 실제 사례예요. 아버지 집에 아들이 선순위 전입이 있어서 조사해보니까 아들이래. 그래가지고 낙찰을 받아서 갔는데 아들이 전입이 빨라요. 근데 이렇게 계약서를 써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당황스럽지 않아요? 당황스러워요, 여러분. 이거 그냥 아들이니까 임차인 아니니까 괜찮겠지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몇 번 해본 그 경험으로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해요. 그거는 재수가 좋아서 그냥 넘어갔을 수도 있는데 아닌 경우도 있어요. 100% 안전하려면은 이번에는 넘어갈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여기 보시면 전입이 빠르잖아요. 전입이 빠른 사건들은 여러분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그게 가족이라 그래도 조심스러워요. 가족 간의 임대차 계약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가족 간,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전세 계약을 했다라고 했을 때 이게 인정이 안 되냐? 됩니다. 대출만 안 돼요. 전세자금 대출만 안 나오고 선순위 임차인으로 정당하게 계약을 했으면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런 사건들. 임차인이 2014년에 들어왔는데 최선순위 설정이 2016년 7월 6일에 있다. 그러면은 임차인이 먼저 있고 이렇게 근저당이 있어. 근데 이게 1금융권이거든요. 1금융권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게 선순위 전입이 있는데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잘 해주지 않기 때문에 임차인이 아닌가 보다. 뭐 이런 제가 책도 봤거든요. 1금융권에서는 선순위 임차인이 있으면 대출을 잘 해주지 않기 때문에 대출이 금융권에서 있으면 임차인이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사건이요. 이게 이 물건입니다. 자, 8억에 감정되는데 누가 6,536만 원의 보증금을 내고 입찰을 하셨는데 7억 5천에 입찰을 하셨는데 미납을 하셔서 보증금 얼마 잃었어요? 6,500만 원을 잃었습니다. 자, 결국 3억 8천에 낙찰됐어요. 이 임차인 선순위 임차인이었고 보증금이 5억이었어요, 여러분. 자, 이분들은 자기가 안다고 생각했으니까 입찰을 하신 거예요. 자기가 모른다는 것을 모른다, 독학을 한 사람들은.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경매 공부하기 싫고 나는 그냥 입찰하고 싶다 그러면은 케이스 1, 2만 하시면 돼요. 다른 거 손대지 마세요. 대신에 사고 납니다. 저거랑 약간이라도 내가 공부를 안 했어 그러면은 응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서 케이스가 약간만 벗어나는 사건이 있으면 권리분석에서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내가 공부 안 했는데도 괜찮았어요. 임차인이 자기 임차인 아니라고 그냥 나갔어요. 재수가 좋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매번 행운이 따르지는 않아요. 자, 임차인으로 사고가 나게 되면은 보통 몇 억이에요. 그리고 몇 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최소한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안 하고 입찰할 수 있는 물건은 소유자 점유나 후순위 임차인만 입찰을 할 수 있는 거고 그거는 경매 매각 물건 명세서에 표시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표시가 돼 있는 것을 믿고 입찰을 하시면 된다. 그런데 약간만 여기서 벗어나는 사례가 있다면 그것은 입찰을 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난 거기 때문에 행운을 믿고 입찰을 하기보다는 공부를 좀 더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 기원하겠습니다.